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양인데 데이터를 증폭시켜주는 것을 엔비디아가 해주겠다라고 댄슨 왕이 얘기한 겁니다. 이제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올라탈 준비가 된 거죠. 우리 한양대학교 한재관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이시자 A로봇의 CTO이신 맞습니다. 락스타 아니십니까? 음악은 좋아합니다. 외모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락스타이신데 네. 또 로봇 개발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일을 하시죠. 개발 네. 시간도 그렇고. 그럼요. 한번 자리 잡고 앉으면은 뭐 해가 언제 떨어지는지 잘 모르죠. 밤새시기도 하고. 예, 그게 일상이긴 합니다. 일상이에요? 네.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세요? 지금 또 스페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시차가 막 엉켰어요. 스페인 갔다. 제가 요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요 YG 부스트 하나 드리려고. 그런가요? 요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요 저희가 하는 거. 진짜요? 건강기능식품. 그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오, 싱코 그 은행잎 추출물 있지 않습니까? 오. 혈액순환, 두뇌. 요 밑에는 활력. 저 같은 사람들을 딱이죠. 위해서 딱이 나왔습니다. 이거 녹화할 때 게스트분들한테 드리면은 네. 1시간 반 녹화는 충분히 뽑아냅니다. 나에게 속뜻이 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들도 좀 주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맛있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산화하는데 와이스트리트에 기여하는 거죠. 스페인에서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저번 주 중에 들어왔고요. 저는 이제 좀 먼저 들어왔어요. 일정이 좀 있어서 전시 하루만. 그 이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사실 이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위주로 전시를 하던 그 맞아요. 박람회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좀 많이 바뀌었나요? 네, 지금 디바이스, 스마트폰 디바이스 선전해봤자 그게 꼭 저걸 사야 돼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은 AI 전시예요. 이 통신사들도 그리고 또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모두 체인지가 됐어요. 지금은 AI를 어떻게 잘 쓰는가에 대한 경연장이에요. 단말기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네네네. 로봇도 그렇고. 네, 그래서 AI를 잘 쓰는 방법은 생각은 너무나 많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AI를 실제 생활에 쓸 거야. 라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이 AI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와.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AI 에이전트, AI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비서처럼 쓸 수 있는가라는 거였는데 한 단계 더 나간 전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간 거요? 예, 저희처럼 로봇하고 연결을 시켜서 결합. 네, 저희도 LG 익시라는 네. LLM 모델을 저희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에 탑재를 해서 그러니까 LG U 플러스가 개발한 IXI 네. 익시 네, 요거를 탑재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를 했죠. 국산 AI를 국산 휴머노이드에 탑재한 아마 최초의 케이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로봇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AI가 이제 물리 공간에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피지컬 AI, 물리적인 AI, 피지컬 AI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저는 나중에 한 대표님한테 듣고 그거 찾아봤는데 네. 별로 그 MWC 영상도 별로 없고 그러게요. 보도자료도 그냥 LG U 플러스에서 익시 이렇게만 몇 줄 내고 그래서 역시 마케팅의 LG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기한테 얘기했으면 저희가 스페인까지 갔다 오죠. 그럴까요? 저희가 자료 제가 찍은 핸드폰을 찍은 자료 화면 좀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건 너무 재밌는 거죠. 앨리스가 뭘 좀 해줬나요? 사람들? 일단은 퀴즈를 내서 퀴즈 답 맞추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아. 그런데 사람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답하고 비슷하다 싶으면 그거 맞았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이거 뭐 그렇죠. 쥐어서 주는 신용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정답을 말했는지까지 네, 판단을 해서 네네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장면은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 하는 장면을 좀 드릴 수 있고 사람들하고 인터랙션하는 건 사람들이 너무 꽉꽉 차갖고 그 앞으로 제가 핸드폰 들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도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네. 또 전시장은 또 부쩍부쩍하니까 네. 원래는 한 물병을 한 500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현지에서. 예. 한 4일 전시인데 500개면 남겠지라고 했거든요. 첫날 다 소진하고 물병 없어갖고 동네 까르푸 가서 연구원들이 물 막 지고 나르고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좋은 거네. 저희 로봇이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 2,000병 이상은 이 서비스를 했어요. 아, 로봇이? 네. 근데 안 고장 나더라고요. 제 가슴에 어깨 빠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네. 로봇 이름은 앨리스. 앨리스. 손이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손이라는 거니까. 작년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봤는데. 네네네. 손개 정도였는데. 좀 이렇게 좀 조악했죠. 근데 이 손은 정말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디바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건 뭐냐? 보면 손이에요. 인간도 손재주가 그렇죠, 좋은 그렇죠.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손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손을 좀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다 쓰고 있지만 아, 결합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더 좋은 손이고 어허. 더 가볍고 성능 좋고 센 손을 개발하고 있고 곧 장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저희가 스스로 내재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사서 이런저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손이 정말 어렵다면서요. 작년에 나오셨을 때도 그렇죠. 어렵죠. 자유도 네. 무슨 뭐 22, 뭐 30, 네네.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떤 관절 뭐 이렇게 네. 이 개수였나요? 움직이는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모터 하나가 하나의 자유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뭐 20자유도다 그러면 모터 20개가 들어가 있구나. 한 손에요? 양손 합쳐서요? 아니면 한 손에. 한 손에. 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수십 자유도예요. 뭐 한 50, 60 자유도 나와요. 진짜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하지는 않고 예, 예.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로 해석을 하는데 아. 기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손들은 인간의 손만큼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자유도만큼 그렇게 높은 손을 만들면 손이 엄청 커져요.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합의를 보는 정도가 지금 보급형으로 나오는 게 6자유도 정도예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하나의 자유도 정도 하는 거. 모터 하나가 이거 하나 만드는 거. 아니 근데 얘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면 마디가 하나, 둘, 셋이 있잖아요. 네네네. 3자유도가 아니라. 인간은 3자유도예요. 네. 인간은 3자유도인데 네네네. 이거를 모터 하나, 둘, 셋 넣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하. 그래갖고 얘네들 쭈루룩 연결해갖고 한 번에 움직이는 그냥 하나의 움직임만 만드는 일자유도. 모터 하나로 땡기면 이게 같이 그냥 같이 그냥 굽어지게. 쭈루룩 움직이는. 이게 보급형. 아하. 그래갖고 1, 2, 3, 4, 5 자유도가 있고 엄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자유도가 하나 더 있어요. 아하.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6자유도 손이 보급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6자유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쥐는 작업이에요. 요 컵이 있는데 요렇게 쥐는 작업. 특히 이제 원형으로 돼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쥐는 작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도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죠. 뭐 예. 이렇게 쥐어서 하는 도구들이 꽤 있긴 물병 했지만 사과 정도는 잡을 수 예,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앨리스가 물병 잡아서 예, 예. 주는 데모를 수행을 한 거고 그거 말고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예, 예. 쓰는 도구들을 보면 이렇게 이자유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당겨갖고 그렇게 뭔가 약간 이런 하는. 거 얄쌍한 거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드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트리거, 네, 트리거. 방아쇠 같은 거. 좋습니다. 트리거. 어.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감싸주고 아. 트리거 작업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꽤 많아요. 전동 도구 중에. 그쵸, 그쵸. 그런 전동 도구를 쓸 수 있으면 그 전동 도구를 이용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유도 손은 보급형이긴 하지만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손가락 하나당 2자유도 넣는 그런 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12자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자유도를 만들 건데 왜냐하면 좀 아끼려고 원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새끼 손가락 없었어요. 아,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네, 둘둘둘 6이잖아요. 네네네. 엄지는 셋. 그래갖고 9자유도 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장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 앨리스는 또 다른 작업, 한 단계 더 높은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9자유도면 이 손바닥 총 해서 9개의 모터가 들어가는. 네, 9개의 모터가 여기서 있는 근데 거죠. 이게 다 따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얘한테 학습시켜야 되고. 그렇죠. 다 똑같은 9개의 모터가 다 똑같이 움직이면 안 안 되고. 되죠. 그러려면 뭐하러 9개를 써요? 어떻게 학습을 시켜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 예전에는 그거를 엔지니어들이 다 일일이 붙어서 하나하나 컴퓨터로 코딩해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2개만 쓰고 손가락 3번째는 어떻게 하고 그쵸, 그쵸. 노래 부를 때처럼 마지막 이렇게 그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네,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했다니까요, 예전에는.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엔지니어들이 밤 꼬딱 새는 건 기본이었죠. 그렇게 개발을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요? 네, 그래서 모방학습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느냐 없느냐가 그 회사의 수준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방 학습.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일이 코딩해서 가르쳐 줄래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일단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거를 보고 배워서 따라서 해서 그 모션 자체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넣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이가 배우는 것처럼 바로 그거. 아빠가 맨날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애도 다리 꼬는 배우는 바로 것처럼 그겁니다. 그래갖고 애 앞에서는 그죠. 행동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방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로봇 회사냐 그렇지 않은 회사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측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모방학습을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왜 게임이라든지 그 그래픽 모션 만드는데 보면 쫄쫄이 입고 네. 여기다 센서 막 다닥다닥 붙여갖고 막 이거 맞아요. 하는 게 화면에 나오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 CG 만들 때 네네네. 뭐 골룸 같은 거 막 등장해서 그쵸. 그 방법 되게 좋아요. 정말 좋은데 네. 비싸요. 아 그게 비싸요? 네, 그거 한번 하려면 원래 컴퓨터 그래픽으로 영화 만드는 거 엄청 제작비 많이 들잖아요. 그 모션 캡처라고 하죠. 네, 모션 캡처 장비도 비싸고 액터들 배우들도 전문 배우여야 되고 킹콩 전문 배우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수십만인데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AI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행동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일단 모방학습으로 해서 따라서 하긴 하는데 네네네. 한 번 따라 했다고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여러 번. 예, 여러 번 해야 돼요. 수많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상황별로 다.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게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작업이 요거 이렇게 짚는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게 제가 앉아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쵸.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랑 네. 옆으로 눕혀져 있는 거랑 그런 것도 완전 있고, 다른 거니까. 잡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거꾸로 쓸 수도 있고. 예,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니까 그 별별 상황을 다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모방학습으로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방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그 HMD를 많이 써요. HMD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 VR 기기라고 할까요? 네네네. VR. VR 기기 메타버스 때문에 한번 그쵸. 떴잖아요. 예. 그리고 메타버스 요즘 좀 잠잠하잖아요. 어찌되는 게임으로 이용들 하시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걸 로보틱스의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쓰기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HMD 장비를 끼면 네.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을 로봇이 보는 시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로봇이 카메라가 있어서 예, 로봇 예. 카메라에 그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 카메라 정보 이미 네. 동영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HMD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로봇이 보는 장면을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로봇이 된 그 입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손도 보고 네, 이렇게 네네. 하면서. 네네. 그러면 실제로 사람은 허공에서 일하는 건데 예. 이 사람은 로봇 입장이기 때문에 로봇이 일하는 것처럼 느껴요. 거의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 막 이런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은 그 로봇은 진짜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이 움직이는 걸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췄다면 사람이 움직이면 로봇은 그대로 따라서 움직일 테니 로봇 자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로봇이 같이 이제 사람이 움직일 때 이게 움직이는데 네네. 사람 팔이랑 네. 로봇 팔은 전혀 연계된 건 없고 근데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비전으로 VR VR 헤드셋 헤드셋 기기로 쳐다보는 손을 네. 걔가 인식을 해서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거 할 수 있는 게 기술인 거죠. 근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네. VR 기기에 어차피 뭐 메타 거나 어디 걸 이제 사다 쓰지만 그렇죠.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같이 만들어서 네네. 로봇이랑 네. 동기화를 시켜버리는 네.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수 있는 로봇 회사냐 아니냐로 일단 수준을 가를 수가 있어요. 고방학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 지연 없이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방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로봇은 뭔가 일을 하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또 다 익숙하게 몸에 이게 몸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로봇 데이터. 머리에 들어가는 거네. 데이터가. 데이터가. 그래서 이 행동 자체를 데이터로 만들어요. 토큰으로 만들어서 네네네. 그 토큰들을 트랜스포머 모델, 그러니까 거대 인공지능에게 막 밀어 넣는 거죠. 데이터들을.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져요. 네네네. 그거를 로봇에 다시 설치를 하면 그 로봇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 작업을 합니다. 저번에 배웠지? 그것대로 해봐. 그러면 분명히 상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응용해서 해요. 그게 모방학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모방학습을 했던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거의 뭐 테슬라가 차량으로 이제 주행하면서 예. 세상을 다 학습을 하듯이. 네, 인공지능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방학습을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몇 시간이나 시킬 수 있으며 그 데이터는 몇 개가 되며 그래서 하루 종일 시켜봤자 성공 확률 한 10% 되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하고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양인데 그 데이터 양을 어떻게 증폭을 시키느냐. 그렇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에서 해요. 시뮬레이션이요? 예. 컴퓨터 안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한 대지만 네. 너 마치 10대인 것처럼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네네. 오. 그래서 가상 공간에는 그 로봇과 똑같은 환경을 갖춰놓고 디지털 트윈이죠. 현실 세계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모방학습으로 몇 개 시도를 하면 그거를 가상 공간에서 증폭을 시켜요. 매트리스네요, 매트리스.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상 공간에서 별의별 상황을 연출해 놓고 로봇이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무한대죠. 그 이제 돈에 대한 문제죠. 이거는 설비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이 모방학습을 데이터를 증폭시켜 주는 것을 엔비디아가 해주겠다라고 젠슨 왕이 이번 1월 달에 얘기한 겁니다. 그 피지컬 AI. 예. 너희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학습시키기 힘드니까 네. 우리 거 써. 네. 이거네요. 우리가 증폭시켜줄게 엔비디아로 들어와. 그리고 증폭뿐만 아니라 AI 모델까지 만들어줄게. 그냥 모델 생성되면 그거 다운받아서 그쵸, 로봇에 설치해서 써. 그러니까 컴퓨터는 너네가 만들어도 되는데 윈도우는 그냥 MS 거 써. 이런 것처럼. 네네. 근데 엔비디아는 하나 또 맨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왜 보험도 좋은 얘기 막 한 다음에 네네네. 맨 마지막에 파는 거잖아요. 그죠. 뭐 고속도로 타보셨으면 고속버스 타보셨으면 다들 알잖아요. 그것처럼 맨 마지막에 칩이랑 컴퓨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 거 쓰셔야 됩니다. 저희 거 쓰시면 진짜 잘 될 거예요. 저희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요.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궁합이 딱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A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체 개발은 이미 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고속도로에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건지. 네,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은 우리 A로봇이 만들고 그리고 모방학습 체계도 그 로봇마다 다 다르니까 모방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 A로봇이 갖춰놨으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에 올라탈 준비가 된 거죠. 그런 구도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융합을 시키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어찌됐든 간에 그게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겠죠. 국산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하시는 곳과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것만을 하나만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죠. 엔비디아 것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LG U 플러스 익시도 탑재해보고 네. 엔비디아 것도 손잡아보고 네. 혼자서도 해보고 네. 그 중에 뭔가 답은 있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뭔가 좀 편하게 만들어준 거는 느낌이 옵니다. 이 로봇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구나라는 건 느낌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도 좀 홍보를 좀 할까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랑 어떻게 협업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엔비디아 거 쓰고 그 그루트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 더 뉴 아틀라스가 엔비디아의 그루트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랑 사촌지간? 그 피를 섞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6천 정도 하시죠. 네. 이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만 만들어 와라. 엔비디아가 이제 다 같이 성장시켜줄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젠수당이 발표할 때 보면은 어디였었죠? CES였나? 네. 그 큰 디스플레이 옆에 이제 7대 14대가 쫙 올라왔었는데, 거의 다 미국, 뭐 노르웨이, 중국 좀 있었는데. 한국 로봇은 없었어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애매하긴 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앨리스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자리를 저희 앨리스가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직원들과 학생들의 지금 작은 목표. 또 이거는 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엔비디아가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하나 깔듯이 옛날에는 그지 않을까? CD 하나 사갖고 깔지 않았습니까? USB 같은 거. 그런 식인지 아니면 나중에 뭐 팔리면 매출에 얼마 로열티인지. 일단은 이건 추측이에요. 예. 이건 추측인데 엔비디아가 그 쿠다 프로세스를 돈 받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 하드웨어를 팔기 위한 미끼 지렛대. 상품, 예. 미끼 상품을 딱 미끼 상품 좋은 거 만들어 놓고 네, 어디 이마트도 아니고 미끼 상품에서 이거 이거 쓸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로 엔비디아의 GPU를 쓰면 쿠다 프로세스를 잘 돌릴 수 있어요로 지금 글로벌 탑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잖아요. 똑같은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스 플랫폼은 좀 이렇게 오픈 소스로 예.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돌리는 컴퓨터 또 AI 칩은 엔비디아 거를 써야 되는 이런 구도를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죠.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